신경외과 전문의로 이제 일하고 있는 김성우라고 하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요 정도인데, 첫 번째는 뇌혈관이 왜 중요한가? 뭐 어렴풋이는 다 알죠. 이제 뇌혈관 중요하다. 뇌가 망가지면 안 된다. 이거 어렴풋이는 아는데, 혈관, 뇌에서도 혈관이 엄청 중요한가? 네, 중요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뇌혈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이제 병적 상태, 그걸 이제 뇌졸중이라고 통틀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중풍이라고 많이 해요. 저기 어르신들은. 저도 외래에서는 되게 중풍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중풍은 한의학 쪽 용어고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뇌졸중이 맞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온 경우 대부분 저는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거의 제 외래 한 7, 80%, 20% 정도가 아직 생기지 않으신 분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안 생기는 게 월등히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을 가능합니다. 일단은 제가 뇌혈관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게 순환이에요. 순환이 뭐냐면은, 실제 우리 몸은 세포라는 애들로 되어 있는데, 세포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걔는 영양소랑 산소를 꼭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다 혈관으로밖에 안 갑니다. 다른 방법,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반드시 혈관으로만 가야 돼요. 그런데 혈관은 그냥 뭐 갈 수 있나? 그게 아니에요. 한 번은 짜줘야 돼요. 한 번 물을 짜줘야 그 먼 데까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날아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준다 그래요. 한번 펌프질을 탁 해주면 그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날아가요. 날아갔다가 거기서는 이제 영양소랑 산소를 주고, 남았으면 그냥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순환이라 그러고, 순환의 첫 출발은 반드시 이제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에서 출발을 하고 나오면, 하면 여기 보면 이제 빨간 애가 있고 파란 애가 있어요. 되게 구별이 되는 건데, 처음에 심장에서 짜준 애는 산소도 많고 영양소가 많은 애여야 돼요. 얘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재빨리 가야 돼. 그런 애를 우리가 동맥이라고 합니다. 동맥. 빨리 가주는 만큼 짜주는 힘도 세니까 압력도 세져요. 그걸 우리가 동맥 압력이라고 하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혈압이라고 하는 게 동맥의 압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여기 딱 세포까지 딱 갔어. 가고 나면은 얘네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실타래를 막 이렇게 나뉘어요. 이렇게 되면 압력을 순간적으로 버틸 수 있게끔 이렇게 낮출 수가 있어요. 요런 애들을 우리가 모세혈관이라 그래요. 모세혈관. 동맥으로 피가 빨리 가서 모세혈관으로 되면은 이제 산소랑 영양분을 조직한테 주고, 그리고 나면 여기 찌끄레기 같은 애들은 여기 정맥을 통해 가지고 다시 순환해서 심장으로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산소랑 영양분을 다시 충전을 해가지고 또 짜주고 주고 돌아와요. 이런 순환이 쉴 새 없이 일어나는데, 그 심장에서의 순환의 길은 혈관이다. 실제로 혈관은 제가 보통 외래에서는 수도후수로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런 고무공 같은 탄력을 가진 조직이에요. 그래서 얘가 세게 틀어주면 얘도 그만큼 늘어나죠. 그러다가 얘가 안 오면 좀 줄어들어. 그러면서 압력을 일정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수도호수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가는 애는 빨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적정하게 압력도 좀 버텨줘야 돼. 터지면 안 되잖아요. 돌아오는 상대적으로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동맥이랑 정맥은 둘 다 그 수도호수인데, 수도호수가 판이 3개로 돼 있어요. 3개. 3개가 돼 있어서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막이 3개로 돼 있는 합판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막은, 그 중에 내막은 이 피가 닿는 장소예요. 피가 닿는 장소. 피가 닿는 장소다 보니까 얘는 천천히 올 거예요. 그냥 천천히 와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막 마찰이 심하거나 손상이 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얘는 세게 가고 빨리 가고 막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이런 내막이 손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막이 손상이 결국 혈관이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내막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망가져 여기를 고치려고 그래요. 고치다가 때가 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이 좁아져요. 그런 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수도 호수의 두께가 얇아지기 시작해. 그럼 약해져요. 그럼 늘어나요. 근데 내막의 손상을 심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뇌혈관 혹은 다른 전신혈관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주요한 이유다. 그 다음에 내막을 지나 중막은 이 탄력을 유지해 주려고 하는 구조다 보니까 돌아오는 얘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가져봐야 뭐 짜줄 일도 없네 뭐.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근육층, 그 내막, 중막층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 껍데기에 있는 요 외막층이라고 있어요. 얘네는 뭐 특별히 뭐 어떠한 구조를 한다기보다 그 자리를
고정해준다, 뭐 이런 정도 역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심장에서 한번 펌프질을 쫙 해주면 모든 전신기관에 균등하게 가지 않아요. 더 많이 먹는 애가 있고 덜 먹는 애가 있어요. 가장 많이 먹는 애 중에 하나가 머리예요. 뇌예요, 뇌. 뇌는 그래서 만약에 심장의 순환력이 떨어진다. 사람들이 뭐부터 일어나냐? 쓰러져요. 그러니까 뇌는 그만큼 피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근데 많이 먹어주는데 얘가 그 많이 먹은 만큼 막 사이즈가 크냐? 그렇지 않아요. 전신 중에 아마 근육이 가장 양이 많을 텐데 그것도 20%, 얘도 한 20% 정도 먹거든요. 근데 실제로 얘는 전체 우리 체중이 2%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피는 20%를 먹어야 돼요. 조그만 애가 엄청 많이 먹어줘야 돼.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동맥으로 피가 많이 가야 돼요. 지가 먹을 수 있는 양에 비해 가지고 동맥으로 피가 많이 가야 돼. 그러다 보니 혈관 건강이 중요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조직에 비해서. 뇌는 있잖아요. 뇌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자거나 이러면 근육이 이런 애들 좀 쉬거든요. 좀 쉬어요. 좀 쉬는데 뇌는 쉬지 않아요. 물론 깨어 있을 때보다 활동량 자체는 줄어드는 건 맞는데 쉬질 않아요. 어떻게 쉬지 않냐? 이 뇌는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올챙이처럼 생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지는 조직이거든요. 이 신경세포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요. 쉴 수가 없어요. 잠자는 조차도 얘는 일을 해줘야 돼. 일을 해줘야 우리 몸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뇌가 망가지면 다른 기능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니까. 그래서 아니 조그만 애가 먹기도 많이 먹는데 일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저 짧은 순간에 쉬지 않고 일하는 애한테 잠깐 동안 못 갔다.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뇌혈관은, 그러니까 뇌는 이제 실제로 바깥으로 표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살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살 싹 걷어내고 혈관만 남기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살의 양에 비해 가지고 혈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풍부한 혈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관 어딘가가 안 좋다. 그러면 대부분이 오는 데가 뇌혈관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게도요, 저는 이제 뇌졸중 환자를 많이 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경세포라는 애는 재생이 거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뭐 다른 어떠한 뭐 기전에 의해 가지고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들로 재생이 되는 경우들이 있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한 번 망가진 애는 재생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부가 망가지면 꼬매주고 나면 살이 붙어가지고 흉이 없다는 전제하에는 잘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뇌에다가 그렇게 잘라버리면 그건 끝이에요. 거기는 뭐 신경 그 세포는 살아나지 않아요. 뭐 다른 구조적인 요런 기능을 하는 애들은 좀 다시 재생이 될지라도 신경세포는 성인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망가지면 거의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예요. 어렵다. 그리고 뇌혈관이랑 다른 전신에 있는 혈관이랑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뇌혈관은 아까 우리 봤던 세 개 층 있잖아요. 이렇게 내막이 있고 중막이 있고 외막이 있는데 내막과 중막 자체는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외막은 되게 취약해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없어요. 판이 그러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애들보다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약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애는 어떠냐? 내막, 중막, 외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내막에 요 한 가지 요 파란색 있죠. 얘가 요 충격을 흡수해주는 애란 말이에요. 얘가 원래 얘는 2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돼. 하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약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늘어나요. 그 수도 호수가 고무가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그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병들이 생길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종합하면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피를 엄청 많이 먹어야 돼. 그다음 혈관은 무지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다가 쉬지도 않아. 일도 계속해. 그럼 피를 더 먹어야 돼요. 막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한 번 망가지면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혈관 구조 자체가 다른 전신 혈관에 비해 가지고 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혈관 질환에 되게 취약한 편이에요. 뇌 자체가. 그래서 뭐 보통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뭐 건강검진에 MRI 찍었어 이러면 다 MRI 찍고 와요. MRI. 요즘에는 MRA라 그래가지고 혈관들을 다 찍어와요. 그게 뇌졸중이 무섭다 그러면 MRI를 찍을 게 아니라 MRA를 찍는 게 우선으로 중요해요. 혈관 질환 노출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이 삶의 질이 엄청나게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할지를 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뇌혈관이 이제 중요한지는 알겠어.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에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막히는 걸 뇌경색이라 그러고 터지는 걸 뇌출혈이라 그래요. 고루고루한 혈관에 이런 혈관에 막히거나 터진 거에 의해서 뇌 손상이 이르는 병을 우리가 뇌졸중이라 그래. 뇌졸중. 그러니까 뇌가 마치다, 종료된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뇌가 죽어가는 중이다. 그런 건데 뇌졸중은 크게 막히는 병, 그다음 터지는 병, 허혈성, 출혈성 이렇게 나눈다. 그 중에서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부터 얘기 드릴 텐데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혈관이 그냥 막히냐? 그러진 않아요. 혈관 내에서 어떠한 부산물이 생겨요. 어떠한 쓰레기가 생기는 거예요. 쓰레기. 그런 걸 우리가 혈전이라 그러는데 혈전이 뭐냐면 피는 원래 물로 알고 있잖아요. 물. 근데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 금방 굳어요. 이거 딱지 생기잖아요. 금방. 그러고 나면은 지혈이 돼요. 그 피딱지 있죠. 그 피딱지, 굳은 피딱지. 얘를 혈전이라 하는 거예요. 혈전. 혈전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요 내막 있잖아요. 혈관이 지나간 요 내막. 내막이 닫히면 얘를 고칠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여기 피딱지가 생기듯이 피부에 피딱지가 생기듯이 혈관에 피딱지가 앉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서 노가 없어져 주면 참 다행인데 이게 떨어져 날아가거나 아니면 그 피딱지가 점점 커지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혈전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 하나가 있고 아직까지 의사들도 몰라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굳어요. 피는 계속 흘러야 돼요. 흐르지 않으면 굳어요. 그 굳은 걸 혈전이라 그러는 거고 실제 뇌경색의 90% 이상은 다 혈전에 의해서 생겨요. 자, 막히는 이유를 의학적으로는 크게 5가지 이유로 나눠요. 자, 첫 번째는 큰 동맥 경화증이라 그래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동맥경화예요. 동맥경화. 동맥경화가 뭐냐면 내 피가 닫혀서 그 안으로 이 지방 있죠? 우리 콜레스테롤. 얘네들이 침착이 돼서 거기 이제 뭐 플라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쓰레기가 쌓여가는 그런 큰 동맥 경화증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심장이 뛸 땐 상관이 없는데 심장의 부정맥, 그러니까 잘 뛰지 않는 불규칙한 맥박이 생기게 되면 피가 잘 짜지를 못해요. 부르르 떨기만 해. 그럼 정체가 되죠. 그럼 피가 굳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짜주면 혈전이 머리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큰 혈관이 이렇게 오다가 실제로 뇌 안을 먹여 살리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있어요. 이런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거랑 무관하게 혈전에 의해서. 이게 대표적인 3가지 이유고 다른 원인 뭐 되게 드문 원이지만 모야 병이라든지 아니면 머리에 이제 뭐 혈관염이 생긴다든지 하는 원인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100명을 조사하면 한 20-30명은 원인을 못 찾습니다. 원인 불명의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아주 대다수의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실제 얘네 셋은 혈관 위험 요인을 줄이면 저런 거의 발생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증상이 뭐냐? 증상은 뇌가 그 혈관, 어떤 혈관이 존재하면 그 혈관이 먹여 살리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 영역이 죽는 거에 따라 증상이 아주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마비가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증상 자체는 굉장히 다양해요. 야, 그거면은 경색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요. 영역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증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증상이 발생이 되기 전에 확인을 하는 게 좋다. 응급실에서도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봐요. 굉장히 많이 보는데 다들 얘기해요. 제가 골든타임 내에 왔나요? 근데 실제로 그 골든타임이라는 질환은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막히는 뇌경색에 한정된 얘기예요. 뇌출혈이나 이런 건 뭐 빨리 치료하면 좋긴 좋은데 그건 골든타임이라고는 없어요. 뇌경색은 좀 달라요. 어떤 경우에 큰 혈관이 막힌 경우에만 큰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일정 시간 이내에 그 혈전을 제거해 주게 되면 다시 피가 통하게만 만들어 주면 우리가 뇌를 일정 정도 기능을 살릴 수 있다거든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타임 이즈 브레인이라고 해서 시간이 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뇌 손상이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라라는 개념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모든 뇌졸중을 얘기할 수는 없고 큰 혈관이
막혔을 때, 예, 근데 이분은 뇌경색이니까 빨리 병원 가야 돼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크게 한쪽으로 힘이 떨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의식이 점점 처지거나예요. 이런 거 있으면 빨리 119를 불러야 돼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야 이제 많이 보니까 아이고 왜 빨리 안 왔어요 이게 말하지만 본인들은 이거 병원 가야 되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에이 좀 보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거 한쪽으로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의식이 좀 처지거나 이런 거 있으면 바로 119로 딱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거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세계 뇌졸중 학회에서 이제 얘기한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인데 이 위험 요인들을 조절을 하면 예방을 할 수 있겠다. 살 좀 빼고 혈압 높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그런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그다음에 운동 좀 하시고 그다음에 담배 끊고 술 좀 적당히 하시고 그다음에 밤에 잘 주무시고 당뇨 잘 조절하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이제 하는 건데 이들 중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담배예요, 담배. 담배는 꼭 끊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이 고지혈증이나 혈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약을 먹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약을 먹는 게 정답이다라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득이 얼마고 손해가 뭔지를 잘 따져보고 이득이 크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무분별하게 난 먹고 싶으니까 혹은 나는 먹기 싫으니까가 아니라 본인이 가시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이게 이득인가 이게 손해인가 이걸 잘 따져봐가지고 복용을 하시는 편이 좋겠다. 뇌경색은 그렇고 이제 뇌출혈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뇌출혈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뇌출혈인데 뇌출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셔도 돼요. 자연 발생으로 생기는 뇌출혈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뇌에 살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 살 부위 그다음에 살이 아니라요. 요런 빈 공간 있죠? 요런 빈 공간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뇌내출혈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요런 전형적인 모양의 불가사리 모양, 요걸 지주막하 출혈이라 그래요. 자, 뇌내출혈은 일반적으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생겨요. 두 번째, 이 지주막하 뇌출혈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보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이게 염려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뇌동맥류라 그래가지고 아까 뇌혈관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늘어난 혈관이 못 견뎌가지고 터지는 병이에요. 뇌내출혈 중 다른 원인들도 상당히 많아. 가장 많은 건 사실 외상이에요. 특히 어르신들 이제 막 걸어가다 어디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출혈 생기고 이러는 게 외상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거 빼고 그냥 자연 발생으로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게 뇌의 비교적 안쪽, 깊은 쪽에 생기는 뇌내출혈이 있고 좀 바깥쪽에 생기는 뇌출혈이 있어요. 그 원인이 좀 다른데 이 안쪽에 생기는 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혈압성 뇌출혈이라 그래요. 그다음 요 바깥쪽에 많이 생기는 거를 아밀로이드 혈관 병증에 의한 뇌출혈이라 그래요. 근데 요 안쪽에 생기는 걸 고혈압성 뇌출혈인데 거의 한 10명이면 4명은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내가 혈압 관리가 안 돼서 저런 게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만성적으로 고혈압에 노출이 된 혈관이 약해지면서 결국엔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흔한 출혈이고 요게 비교적 노인분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치매에 있으신 분들, 알츠하이머가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이상한 단백질이 막 끼는 거예요, 몸에. 걔가 뇌가 아니라 혈관에 낀 거야. 혈관에 끼면 혈관이 약해져요. 그래서 잘 터져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요런 뇌출혈로 인해서 생기게 된다. 요즘에 그냥 무분별하게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 있어요. 혈관을 청소해준다, 피를 맑게 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많이 먹으면 이런 거 생겨요. 이거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득과 손해를 잘 따져서 내가 먹을 만한 상황인가를 잘 판단을 하고 이걸 시행을 해야 된다. 그 말고도 뇌종양이나 뇌혈관 기억, 그 다음에 뇌경색 생긴 자리가 뇌출혈로 전환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원인들이 생기기는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얘네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혈관의 위험 요인을 줄일수록 이런 거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지주막하 뇌출혈은 아까 동맥류가 터진다 그랬어요. 동맥류. 뇌혈관이 약해서 이런 분지 부위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주머니 모양으로 생기는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걸 말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 이게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늘어날 때까지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어요.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저의 외래로 오셔가지고 묻는 분들이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머리가 아프면 이거 아니에요. 이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터지면 이제 뭐 두통이 생기는데 터졌을 때 생기는 두통의 표현을 우리가 미국에서는 머리에서 천둥이 친다고 그러고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걸로는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세게 친 것 같다.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그 겪는 통증 중에 가장 극심한 통증을 산통이에요. 산통. 아기 낳는 통증. 산통의 10배 이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머리가 아파요 라고 걸어서 외래올 정도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냥 무증상인데 어느 순간 벼랑간 터진다예요. 어느 순간.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의학의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 뇌동맥류는 알고 있으면 아는데 터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모르고 오시는 거예요. 모르고. 내가 그런 거 머릿속에 있다는 존재를 모르고. 근데 터져서 오면 되게 예후는 좋지 않아요. 그러면 요즘에 어떻게 하냐? 이게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열어가지고 수술로, 요렇게 이렇게 빨래집게 같은 걸로 물어주는 걸 클립 결찰술이라 그러고, 혈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철사로 여기를 메꿔버리는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전보다는 월등히 의학기술이 좋아지면서 이런 걸로 인한 위험성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뇌동맥류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궁금하신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증상이 있으면 내가 뇌경색인가 뇌출혈인가 하고 병원에 가게 되냐? 거의 없어요. 전조 증상이란 건 거의 없어요. 그냥 갑자기 벼랑간 와요. 벼랑간 오는데 그 중에 이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잠깐 피가 안 가서 발작적 증상이 나타났다 해요. 어떤 거냐면 갑자기 한 5초 정도 눈앞이 껌껌해졌어요. 갑자기 5초 동안 말이 어눌해졌어요. 근데 돌아왔어, 그 이후에. 근데 갑자기 왼쪽으로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 좀 났어요. 뭐 이런 거. 이게 전조 증상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중 한 30%가 곧 뇌경색이 온다라는 증상이지, 지금 이제 뇌경색이 왔다라는 증상이 아니에요. 전조 증상이 아니고, 요거는 이런 사람들은 필히 빠른 시간 이내에 머리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지, 이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조 증상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대부분의 뇌졸중은 실제로는 증상이 알 수 없어요. 뭐 일주일 전에 머리가 좀 아팠어요. 이게 관련성이 있는 경우들도 있긴 있으나 대부분 관련성 없어요. 내가 이 증상이 생기면 한번 병원에 가봐야지,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내가 저러저러한 위험 요인이 좀 높고 뭐 가족 중에 누가 뭐가 있었고 뭐 이러면은 미리 확인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게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러저런 이제 뇌졸중이 한번 생기게 되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런 정도의 상태가 삶의 질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줘요. 정말로 되게 안쓰러운 경우들 많아요. 그분들은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곧 돌아가실 거예요. 너무 안 좋아요. 너무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이런 말만 듣다가 눈만 떠도 저희 보호자분들 되게 막 기뻐해요.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정도 상태만 해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런 생활이 길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고, 물론 이제 본인의 일단 활동이나 이런 것도 제약이 되게 많고, 예방이 정말 최선이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건데,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술은 뭐 이제 좀 줄이시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 혼자 이런 거 가지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건 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이제 상황이 이러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어떻게 도움을 받는 게 좋겠냐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득과 손해를 잘 따져가지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외래에서 꼭 강조해요. 움직여야 된다. 이게 혼자 고립된 생활 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뭐 치매도 혈관성 치매 있거든요. 혈관성 치매가 뇌경색 이후에 오는 치매예요. 혹은 뇌출혈 이후에 오는 치매. 그런 분들한테 뭐 하냐? 계속 얘기하라 그래요. 남이라고 얘기하고 사시라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으나 그 손상 정도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면
가급적이면 남들이랑 관계를 가지면서 유지를 하셔라. 그리고 우리가 저런 혈관의 위험 요인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혈압, 당뇨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진짜로 뭔가 일이 생기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 뭐 소위 이제 조금 잘 나가는 선진국들은 뭐 한 40, 50대가 넘어가면 한 번쯤은 다 확인하더라고요. 이런 뇌혈관을. 그러니까 이게 뇌혈관 MRI인데 이런 걸 확인을 해서 내가 머리에 병이 없구나. 혈액순환은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한 번쯤은 확인을 해라. 그래서 뇌혈관의 구조를 확인을 해야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방이 가능하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은 아까 그러한 요인들을 잘 컨트롤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나를 할 결정을 내릴 때 이득과 손해를 잘 따져서 가급적 이득이 큰 방향으로 가실 수 있게 하고 한 번쯤 이런 게 좀 염려가 된다 그러면 사진으로 구조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편이 좋겠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 마세요. 빨리 119만 부르세요. 빨리. 대부분 안 좋은 짓을 막 해요. 막 손을 땄다느니 많아요. 막 이상한 물을 부었다느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빨리 119면 빨리 와요. 빨리. 쓰러진 건 답 없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식이 떨어졌으면 바로 그냥 119 빨리 와야 돼. 빨리. 일단 이게 다 노화와 좀 어느 정도 일정 관련이 있어요. 젊을 땐 잘 안 생겨요. 통상적으로 이제 좀 잘 사는 나라들이 40, 50대 되면 우리 40대 되면 위내시경 한번 해주잖아요. 나라에서. 그래서 그 정도쯤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60대, 70대 되실 때까지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다. 그러면 이맘때쯤엔 한 번은 확인하고 넘어가셔라. 그것 때문에 찍는 게 아니라 지금은 증상과 무관하게 한 번쯤은 알고 넘어가셔라. 이런 개념이에요. 정막과 출혈이 있었는데 네. 한 번 그렇게 출혈이 있었던 혈관은 좀 약해져가지고 다시 출혈의 위험이 많은 건가요? 그 경막하 출혈이 확실하다고 하면 경막하 출혈은 99% 이상 외상이거든요. 외상 아니었어요? 네. 외상 아니면은 아파린 혈관 하나가 약해서 터졌다 할지라도 걔는 이미 회복은 됐어요. 걔는. 근데 아파린을 계속 먹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혈관에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남들보다 좀 높긴 해요. 예전에 있었던 그대로의 재발도 걱정을 하실 수 있지만 다른 부위에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와파리라는 약이 그런 약이라서 심장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심장에 그런 게 있어서 유지를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가급적 증상이 경미할 때라도 머리 사진을 확인해서 뇌가 많이 망가지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그런 걸 자주 체크하시는 편이 가장 이득일 것 같아요. 7년 전에 그 건강검진 받으면서 MRI를 찍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결과 통보지에 네. 만성 열공 검색이라는 네네네. 게 있어요. 내일이라도 MRI를 찍어서 네. 또다시 그 만성 열공 검색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면 네.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소혈관, 작은 혈관이 막힌 경우 중에 저런 형태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깊은 부위에 그런 게 생긴 경우들이 있는데 CT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MRI는 저런 거 보여요. 근데 본인은 몰랐어. 아무 증상도 없고 아무 불편한 점도 없어. 근데 그거는 계속 남아 있어요. 그거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여기 손상이 이제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른 부위에 또 뇌경색이 또 재발을 잘하는지 그런 걸 보려고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가 더 생겼어. 그러면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위험 요인들을 좀 더 엄격하게 조절해야 되는 상황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김성훈 관장님께 박수.